미국 10년물 금리 4.5% 돌파, 일본 30년물 사상 첫 4%, 영국 장기차의 28년 만에 최고치. 세계 채권 시장이 같은 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첫째, 세계 채권 시장이 동시에 급등하며 월스트리트의 위험자산 랠리를 따라잡았고 그 시황 요약을 블룸버그 AI가 기사 본문에 실시간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둘째, 오픈 AI의 그렉 브록만이 제품 전략 수장에 올라 챗GPT와 코덱스를 단일 에이전트로 통합합니다. 셋째, 오픈 AI의 공익법인 전환을 둘러싼 법정 공방. AI 지배구조의 첫 선례입니다. 이 세 장면을 모으면 AI가 금융에 들어오는 속도와 자본이 흐르는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S&P 500이 금요일 하루에만 1% 넘게 내렸습니다. 기술주가 하락을 이끌었고 같은 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를 돌파했습니다. 일본 30년물 국채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4%를 찍었고 영국 장기차의 금리는 28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새 시장의 장기금리가 같은 날 한꺼번에 튀어오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과 위험자산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지난 1년간 AI 랠리가 기대온 저금리와 저물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높아지고 그만큼 고밸류 기술주의 밸류에이션 가정이 재계산 압박을 받습니다. 배경에는 유가도 있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이 호르무즈 해협 교착에 돌파구를 내지 못하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5를 넘어섰습니다.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위로 움직이는 구간.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두 변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글로벌 시황 요약을 테이크어웨이즈 바이 블룸버그 AI라는 형태로 기사 본문 안에 실시간으로 자동 생성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1차로 정리하는 편집을 AI가 맡기 시작한 겁니다. 금융정보의 첫 해석을 누가 쓰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에 직접 연동됩니다. 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 듀레이션 리스크가 재평가 압박을 받고 정유와 항공 섹터는 유가 $105의 비용 구조가 동시에 눌리는 구간임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오늘 신한지주는 1.76%, 삼성생명은 6.06% 내렸고 S-오일과 대한항공도 각각 2.52%, 4.58% 하락했습니다. JP모건 같은 미국 대형 은행주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AI는 뉴스 본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면, AI는 여러분의 통장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챗GPT가 금융기관 계좌를 직접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과 AI 트레이딩 대회의 손실 데이터를 두 편의 쇼츠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그 배경에 있던 전략이 공식화됐습니다. 오픈 AI 공동창업자 그렉 브록만이 제품 전략 수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와이어드가 입수한 사내 메모에서 그는 챗GPT와 코딩 플랫폼 코덱스를 단일 통합 경험으로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소비자와 엔터프라이즈 양쪽에서 이기기 위해 에이전틱 미래를 향해 최대한의 집중으로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인선이 왜 중요한가? 단일 에이전트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비즈니스 운영까지를 하나의 AI 레이어로 묶으려는 시도이고 그 안에 개인 금융 기능이 핵심 축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보면 맥락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말 샘 올트머니, 코드레드를 선언한 뒤 오픈 AI는 영상 생성 도구 소라 같은 부수 프로젝트를 접고 챗GPT 핵심 경험과 이른바 슈퍼앱 구상에 자원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은 AGI 배포 부문 CEO PG 시모가 의료 휴가 중인 상황에서 이뤄졌고 오픈 AI는 시모가 이 변화를 브록만과 함께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제 쇼츠에서 다룬 주제가 바로 이어집니다. 챗GPT는 데이터 연동 서비스 플레이드를 통해 1만 2천 개 금융기관 계좌를 직접 연결하는 파이낸시스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통합 에이전트 전략은 바로 이 파이낸시스 같은 소비자 금융 기능이 슈퍼앱의 한 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시장은 이 흐름을 어떻게 볼까요? 애널리스트는 거대 언어 모델이 데이터 집계와 조언 생성 영역을 잠식하면 인투이트, 소파이, 카카오뱅크 같은 핀테크 플랫폼의 차별화 포인트, 이른바 해자가 좁아진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엔 분명한 시차가 있습니다. 계좌를 읽는 AI는
이미 상용화 단계지만 자산을 운용하는 AI는 어제 쇼츠에서 본 트레이딩 대회 손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아직 실증이 미달입니다. 침투 속도와 검증 속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는 3.09%, 인투이트는 3.89% 오른 반면 핀테크 잠식 우려에 노출된 소파이는 2.56% 내렸습니다. AI가 통장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AI 회사 자체의 정관도 법정에서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AI 업계 최대 규모의 구조 전환을 둘러싼 법정 분쟁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제목과 맥락을 보면 오픈 AI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 영어로 PBC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유료 구독 장벽에 막혀 전체 확인이 어려운 만큼 세부 팩트는 불완전하다는 점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비영리에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은 기존 투자자의 권리와 지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때문입니다. 오픈 AI는 최근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정관 한 줄이 바뀌는 것이 곧 수백억 달러 단위의 지분 가치 이동을 의미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최대 전략 투자자이고 구조 전환의 법적 결과는 그 지분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형 AI 연구소가 비슷한 전환을 시도할 때 이 사건이 중어점, 일종의 첫 선례가 됩니다. AI 렌즈로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분쟁은 미션 기반으로 출발한 AI 조직이 상업적 규모에 도달했을 때 투자자 보호와 공익 목적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라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없던 질문에 법원이 처음으로 답을 내놓는 자리인 겁니다. 한국과의 연결도 분명합니다. 데이터는 국내 AI 스타트업이 비영리나 사단법인 형태로 출발한 뒤 영리 전환을 시도할 경우 이 판례가 투자 계약서의 권리 조항을 설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AI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기업들에게도 지배구조 설계는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 본문, 개인 통장, 그리고 기업 정관, 이 세 레이어를 이제 한 줄로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사건을 한 그림으로 모으면 AI가 금융에 들어오는 세 개의 레이어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뉴스 편집 레이어입니다. 블룸버그 AI의 테이크어웨이가 시황 요약을 실시간으로 작성하면서 금융정보의 1차 해석을 AI가 맡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자금 레이어입니다. 챗GPT가 1만 2천 개 기관의 통장을 읽는 에이전틱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레이어입니다. 오픈 AI의 공익법인 전환과 그 법정 공방이 AI 산업의 거버넌스 선례를 쓰고 있습니다. 뉴스, 통장, 정관, AI는 이 세 곳으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실물머니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채권 금리의 동시 급등은 AI 랠리가 의존해 온 저금리라는 전제를 흔들고 밸류에이션 가정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두 편의 쇼츠가 짚은 구분이 오늘 새 뉴스를 관통합니다. 계좌를 읽는 AI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자산을 운용하는 AI는 아직 실증이 미달입니다. 침투 속도와 검증 속도, 이 둘 사이의 시차가 오늘 모든 장면을 꿰는 축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어느 자본 그릇에 담길까요? 오늘 AI 흐름은 자본 그릇에서 엇갈린 모습으로 비쳤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에이전트 테마는 AIQ가, 핀테크 플랫폼 경쟁 구도는 피넥스가 1차 노출 바스켓으로 거론됩니다. 챗GPT 슈퍼앱이 데이터 집계 해자를 잠식할수록 이 두 테마는 반대 방향의 압력을 받는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반도체 테마 ETF인 SMH는 메모리 가격 사이클과 AI 자본 사이클, 양쪽 변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합니다. AI 플랫폼 수혜로 분류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3.09% 올랐고 인투이트도 3.89% 상승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채권금리 급등과 기술주 조정 속에 4.42% 내렸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금리 민감도와 핀테크 경쟁이 함께 작동하는 카카오뱅크가 4.87%, 신한지주가 1.76% 하락하며 한국 노출 ETF인 EWY 쪽으로 같은 압력이 모였습니다.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제기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인투이트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플랫폼, 수혜와 핀테크 잠식 압력이 한 종목 안에서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다음 주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PPI 발표가 채권금리 4.5% 선의 향방을 가르면서
이 동조와 분기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보여주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채권금리 4.5% 선이 굳어질 것인가? 시장은 이것을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봅니다. 만약 이 선이 굳어진다면 AI 랠리의 밸류에이션 전제와 한국은행, 보험사의 듀레이션 가정이 함께 재계산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침투의 속도입니다. 애널리스트는 챗GPT 슈퍼앱이 핀테크 플랫폼의 데이터 집계 해자를 얼마나 빠르게 잠식하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오픈AI의 공익법인 전환 판결이 투자자 권리 조항에 어떤 선례를 남기는지를 또 다른 시계로 지켜봅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AI가 금융에 침투하는 속도와 그 능력이 실제로 검증되는 속도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 시차가 다음에 어느 것이 지표 혹은 어느 기업 실적에서 먼저 좁혀질 것인가? 데이터는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세 개의 질문을 같은 시계 위에 올려두면 오늘 하루의 의미가 한층 또렷해집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세계 채권이 같은 날 흔들리는 동안 AI는 뉴스 본문과 개인 통장과 기업 정관, 세 곳으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 레이어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AI 업계 최대 규모의 구조 전환을 둘러싼 법정 분쟁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제목과 맥락을 보면 오픈AI가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 영어로 PBC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본문이 유료 구독 장벽에 막혀 전체 확인이 어려운 만큼 세부 팩트는 불완전하다는 점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비영리에서 공익법인으로의 전환은 기존 투자자의 권리와 지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때문입니다. 오픈AI는 최근 수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정관 한 줄이 바뀌는 것이 곧 수백억 달러 단위의 지분 가치 이동을 의미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최대 전략 투자자이고 구조 전환의 법적 결과는 그 지분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형 AI 연구소가 비슷한 전환을 시도할 때 이 사건이 중어점, 일종의 첫 선례가 됩니다. AI 렌즈로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이 분쟁은 미션 기반으로 출발한 AI 조직이 상업적 규모에 도달했을 때 투자자 보호와 공익 목적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라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프레임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없던 질문에 법원이 처음으로 답을 내놓는 자리인 겁니다. 한국과의 연결도 분명합니다. 데이터는 국내 AI 스타트 매업이 비영리나 사단법인 형태로 출발한 뒤 영리 전환을 시도할 경우 이 판례가 투자 계약서의 권리 조항을 설계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AI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기업들에게도 지배구조 설계는 더 이상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 본문, 개인 통장, 그리고 기업 정관, 이 세 레이어를 이제 한 줄로 모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사건을 한 그림으로 모으면 AI가 금융에 들어오는 세 개의 레이어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뉴스 편집 레이어입니다. 블룸버그 AI의 테이크어웨이가 시황 요약을 실시간으로 작성하면서 금융정보의 1차 해석을 AI가 맡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자금 레이어입니다. 챗GPT가 1만 2천 개 기관의 통장을 읽는 에이전틱 슈퍼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지배구조 레이어입니다. 오픈AI의 공익법인 전환과 그 법정 공방이 AI 산업의 거버넌스 선례를 쓰고 있습니다. 뉴스, 통장, 정관, AI는 이 세 곳으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실물머니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채권 금리의 동시 급등은 AI 랠리가 의존해 온 저금리라는 전제를 흔들고 밸류에이션 가정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두 편의 쇼츠가 짚은 구분이 오늘 새 뉴스를 관통합니다. 계좌를 읽는 AI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자산을 운용하는 AI는 아직 실증이 미달입니다. 침투 속도와 검증 속도, 이 둘 사이의 시차가 오늘 모든 장면을 꿰는 축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어느 자본 그릇에 담길까요? 오늘 흐름이 시장에 던지는 질문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채권금리 4.5% 선이 굳어질 것인가? 시장은 이것을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봅니다. 만약 이 선이 굳어진다면 AI 랠리의 밸류에이션 전제와 한국은행, 보험사의 듀레이션 가정이 함께 재계산된다는 것이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침투의 속도입니다.
애널리스트는 챗GPT 슈퍼앱이 핀테크 플랫폼의 데이터 집계 해자를 얼마나 빠르게 잠식하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오픈 AI의 공익법인 전환 판결이 투자자 권리 조항에 어떤 선례를 남기는지를 또 다른 시계로 지켜봅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AI가 금융에 침투하는 속도와 그 능력이 실제로 검증되는 속도 사이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 시차가 다음에 어느 것이 지표 혹은 어느 기업 실적에서 먼저 좁혀질 것인가? 데이터는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세 개의 질문을 같은 시계 위에 올려두면 오늘 하루의 의미가 한층 또렷해집니다.